작년에 폭등했던 강남을 비롯한 마용, 성광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서울의 중저가 지역하고 외곽 지역이 키 맞추기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네 가지 핵심 현상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 주도 지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남 상구 마용성에서 지금은 이제 동작, 양천, 광진, 관악, 노원, 결국은 서울의 주요 외곽 지역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서울 동남부 쪽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도 상승폭이 매우 가파른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흑석자이 84 같은 경우에는 25.7억으로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목동 신시가지 7단지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새 거의 1억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관악, 노원, 도봉 같은 데도 동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장이 확산형으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정부에서 했던 3중 규제는 잡지는 못하고 방향만 바꿔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했던 조정 대상, 투기 과열, 토지 거래 허가, 또 11호 대책에서는 대출 차등 규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시장 반응은 25억 이상 초고가 거래는 좀 감소했지만 15억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중저가 시장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용산하고 비교해가지고 입지가 재평가되면서 가격 격차가 축소되고 있고요. 양천하고 마포는 한강을 건너섭니다만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고요. 관악, 노원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의 비교를 해가면서 중저가 지역의 벨트가 지금 상향으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마용성이 이제 먼저 올라가지고 어떤 기준점을 딱 형성을 해놓으니까 인접 지역이 이제 아직 싸다는 인식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요, 2000에서 2021년도에 있었던 불장과 동일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외곽 지역인 분당, 과천, 위례 이런 데는 서울의 확장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기대감까지 있어서 상승률이 가파르고요. 이미 강남의 대체지로 널리 알려진 곳들입니다. 그래서 실수요라든가 아니면 자산가들이 동시에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이 오르다가 쉬면 보통은 이제 분당, 판교, 과천, 위례 등 서울의 동남부 경부 측이 그 상승을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늘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들어가도 될까요? 모든 지역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예스인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쪽을 보면요. 15억 이하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실거주하면서 한 2, 4년 정도는 보유할 전략을 짜실 이런 만한 지역입니다. 또 재건축 리모델링, 또 교통 호재가 아직은 덜 반영됐다 이런 느낌이 가는 곳을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면 실패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조심해야 될 지역은 25억 이상 초고가거나 단기 차익을 노린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대출을 풀로 땡기는 연끌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금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쪽에 그 대표적인 곳을 말씀드리면 목동의 중소형, 그 다음에 동작구의 비초고가 단지, 관악구 노원구의 대단지, 분당 재건축 비선도 지역, 위례의 핵심이 아닌 비중심 지역 이런 지역들을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상투는 아닙니다. 다만 갈아타기에 선별 매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전략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목동 같은 경우에는 대형 말고 중소형은 아직 그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동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흑석이 상징적으로 이제 떴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의 상도나 사당 같은 데가 아마 다음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악이나 노원 같은 경우에는 불장 이후에는 지속성이 가장 오래 갈 걸로 보이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선도지구 같은 데는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선도지구의 인근의 비선도 지역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례 같은 경우에는요, 재평가를 받으면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호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핵심 지역은 가격 상승폭이 좀 있는 관계로 약간 외곽 지역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왜 안 먹히지를 않아야 됩니다. 일단 지금 주식시장이 어제 이제 5,000표를 이제 찍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니까 대기자금이 여기서 돈을 버신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A조 주식을 갖고 계시던 분들은 수억씩의 차익을 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자금이 또 풍부하고 또 M2라고 하는 유동성 자금도 계속 풀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상승 모드를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공급은 지금 아시다시피 금방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이제 각종 규제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수요 억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단기를 보면요,
중저가라든가 서울 외곽 지역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분당, 과천, 위례 같은 데는 신고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상반기를 보면요. 공급 대책을 발표해서 아마 심리적인 안정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발표된 정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면 잠시 쉬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다시 상승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반기쯤 가면은 아마 보유세 인상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공급 대책이 나온다 해도 금방 이 가격 상승의 흐름이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조를 꺾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결정하셨다면 조금 더 서두르시기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로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